아니 그러니까 강남 개발은 결국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결국에 강남 집값이, 강남 땅값이 이렇게 오르게 된 건 다 누구 때문이다? 도대체 김일성의 큰 그림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입니다. 오늘은 강남몽 제2부 강남 개발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산 증인일 수도 있고 아시겠지만 저 나름의 정리를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강남 개발을 주도한 박정희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곁들여 보려고 하는데요. 황석영 작가는 책에서 박정희, 김구, 여운형, 김재규 이런 실명들을 많이 거론하고 있어요. 특히 박정희가 엄청난 지면을 할애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이 아닌 그 책에 축약된 내용을 간단히 박정희의 일대기로 정리를 해서 잠깐 들려드릴까 해요. 그는 일제강점기 때 만주군관학교를 지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혈서로 충성서약을 하고, 그리고 수석 졸업을 하고 만주국 황제 푸이에게 금시계를 하사받는가 하면 졸업생 대표로 대동아 공영권을 위하여 사쿠라꽃처럼 떨어지겠노라라는 답사도 하고, 그리고 일본 육군 사관학교에 특별 편입도 하고, 그러다가 해방이 되죠. 해방 후에 강복군에도 약간 기웃거려 보기도 하고, 조선에 와서 자신의 아버지나 다름없었던 친형 박상희의 권유로 인해서 좌익에 가담하게 되기도 하고, 이때 진짜 빨간색에 물이 들었다 라기보다는 이승만 정부의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쿠데타 혹은 혁명 이런 것을 일으킬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가 만주군관학교에 다닐 때 그를 가르친 장교들이 일본을 군국주의로 바꾸어 보겠다면서 이류 쿠데타를 일으켰단 말이죠. 이것에 이제 영향을 상당히 받았기 때문에 박정희가 좀 바꿔보려고 했다. 자신도. 그러다가 대구 11, 제주 4.3, 여순사건 등등이 터지면서 숙군 작업이 일어나게 되고, 이래서 그때 그는 좌익으로 몰려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구명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좌익의 명단을 다 불어버리는 대신에 자신의 목숨만은 건지게 되죠. 그렇게 이제 숙군 작업이 살벌하게 진행되던 와중에 한국전쟁이 터지고, 이것은 이제 숨죽여서 지내고 있던 박정희가 소령이 되어서 화려하게 부활되는 계기가 되죠. 그는 그렇게 화려하게 재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면서 정권을 잡게 되고, 그래서 그는 대통령에 오르고, 그러나 이제 김재규의 총에 맞아서 죽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그 건설 과정에서 이제 폭리를 취했던 이들이 늙음하게 이 건물과 다리가 붕괴되는 장면을 TV로 시청하면서 실제로 깔리거나 가족이 깔려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소설은 끝이 난대요. 그런데 박정희가 죽었고 건물도 무너지고 하지만 여전히 강남 땅값만은 죽지 않았죠. 지금도. 이게 바로 제일 무서운 이야기? 이 책은 강남 개발을 주도한 박정희의 일생과 그 폭풍처럼 쉼없이 달려온 우리 한국 자본주의의 근대화 과정을 여과 없이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강남몽에서는 강남을 개발하게 된 진짜 경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첫째는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휴전선이 생겼고, 그래서 또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면은 강북은 북한으로부터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개발시켜야 된다? 강남. 밑에 강남을 개발시켜야 된다. 그런데 한국전쟁 때 그 인도교, 광진교 다리가 2개뿐이었는데 그것이 급하게 폭파가 되었고, 그 바람에 남은 이들이 도강을 하지 못해서 인공치하에 그대로 남게 되었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강대교를 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한남대교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배 타고 강북과 강남을 오가는 그런 세워라 가거라 오거라 하는 이제 그런 느린 교통수단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박정희는 더 이상 이런 느린 속도로는 안 된다, 곤란하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때 박정희는 독일에서 빌려온 차관으로 그 한강다리를 건설하게 되는데, 당시 서울 인구가 1962년에 326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10년 뒤에는 그 2배 이상이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구 분산을 할 필요가 있었다. 교통난과 주택난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강남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1969년에 한남대교가 완공이 되고, 그리고 1970년에 바로 경부고속도로까지 이제 완공이 되면서 이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는데요. 박정희는 도로혁명 없이는 산업혁명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 강남 1970을 보면은 헬기를 타고 이렇게 강남을 둘러보는 장면이 나오죠. 고속도로 진입지는 어디가 좋을지, 뭐 어디를 개발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당시 강남 송파 잠실은 그때만 해도 아주 가난하고 조용한 농촌 마을이었단 말이죠. 그 배밭, 채소밭 이런 것이 주를 이루었고요. 오죽했으면은 영동에서 전학 오면은 아이들이 시골 촌에서 왔다고, 촌놈이라고 놀렸다고 하죠. 게다가 잠실은 그 당시에는 이제 송파강으로 둘러싸인 섬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흔적이 지금의 석촌호수로 남아 있는데요. 여기서 왜 강남을 영동이라고 불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당시 한강 이남에서 가장 발달한 곳이 영등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등포를 중심으로 영등포의 동쪽이다, 그래서 영동으로 하자라고 해서 뭐 영동이라고 불렀던 썰도 있고, 한마디로 그만큼 강남은 뭐라고 부를 만한 지명조차 없었다, 뭐 이런 말인데요. 아니면은 그 영등포와 성동구의 글자를 하나씩 따서 영동이라고 하자, 뭐 이런 썰도 있고요. 남서울 혹은 영동이라고 불렀다가 강남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쓰여지게 된 것은 1975년부터라고 해요. 그 강남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자면, 그 원래는 경기도 광주군에 속하는 시골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1963년에 서울 대확장 때 비로소 서울 성동구로 편입이 되었고, 그 후로 1975년에 강남구로 분리 독립이 된 거죠. 아무튼 정부는 이 강남을 개발하려고는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강북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편리하니까 사람들이 이사 가기를 싫어하는 거죠, 강남으로.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강남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 70년 후반에도 압구정에 소로 밭을 가는 그런 사진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80년대에는 아직도 그때도 도곡동에 초가집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말 다 했죠. 안 갈만 하죠. 그래서 정부는 사람들을 그 이주시키기 위해서 경기고 그리고 희문고 같은 그런 명문고들을 강제로 이동시키죠, 강남으로.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이사를 오면은 뭐 각종 면세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약속도 하고, 그리고 정부는 부족한 공사 자금도 충당하고 그 강남도 개발할 겸 해서 그 영동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는 것을 시행하는데요. 강남의 900만 평이 바로 대상 지역이었죠. 이것이 바로 이제 강남 땅 폭등의 시작이죠. 바로 말죽거리 신화가 이제 여기서 시작된 건데요. 그 평당 처음에는 이제 100원, 200원 하던 땅이 이제 1년도 채 안 돼서 거의 2,000원, 3,000원? 거의 20배 가까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때 누구나 땅을 사도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았죠. 왜냐? 계속해서 땅값이 오르니까. 그러다가 박정희 정부는 이것이 돈이 되네? 그러면 이제 정치 자금으로 좀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이제 땅 투기를 좀 하게 되었고. 아니 그러니까 강남 개발은 결국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결국에 강남 집값이, 강남 땅값이 이렇게 오르게 된 건 다 누구 때문이다? 바로 한국전쟁을 일으켜서 강북을 불안하게 한 김일성 때문? 아니 한국전쟁이 만약에 없었으면은 분단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전쟁의 위험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강북만 집값이 계속 올랐을 수도 있고, 다른 땅을 개발했을 수도 있겠죠. 강남이 아니라 다른 땅, 뭐 평양? 또한 강남 개발은 박정희의 정치 자금이 되어주었잖아요. 김일성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정희의 숨은 엑스맨이라고 해야 되나요? 박정희에게 돈까지 안겨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생각해보면은 그 김일성이 일으킨 한국전쟁 때문에 박정희는 좌익의 딱지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소령으로 부활해가지고 남한 사회를 지키려는 액션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 도대체 김일성의 큰 그림은 무엇이었을까요? 웃자고 해본 이야기였고요. 이런 이야기는 농담으로 할 수 있잖아요. 역사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보든 간에 좀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 편향된 시각을 경계하기 위해서 책도 다독을 하는 편이고 재독도 해요. 그 작가는 어느 편에서도 서면 안 되고 항상 멀리서 뒷짐을 지고 관망하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펴야 한다 라고 황석영 작가님이 그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던 게 있어요. 어차피 인생에 정답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 역시 멀리서 좀 방관하는 자세로 바라보면서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에요. 제가 오늘 준비한 강남몽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